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역 앞 이 동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역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일찍이 남대문 정거장, 남대문역, 경성역 등으로 이름을 거듭 바꿔와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현대사에 바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서울역이 될 텐데요. 이 서울역의 역사를 뒤집어 보게 되면 일찍이 경인선의 종점이 되었었던 것은 오늘날의 서울역이 아니라 서대문 정거장이었고요. 바로 그 전역이 남대문 정거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남대문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남대문 정거장이었었죠. 1900년대의 이 남대문 정거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서 이것이 간이역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과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목재 건축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이 남대문역에서 경부철도가 개통을 하면서 아주 대규모의 이렇게 축가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당시 농문이라고 해서 이 대나무 골조에다가 이렇게 기념탑을 세웠었던 모습을 통해서도 이 당시에 이를 주도했었던 것이 일본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청파동에서 내려다본 남대문 정거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저 멀리 세브란스 병원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1920년대 들어서 이 대대적인 이런 건축물로 이 경성역이 바뀌어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25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군사역으로서의 기능을 하던 용산역과 더불어 경성역이 바로 이 중요한 역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모습이 일찍이 이 루제른역을 모습을, 중앙역의 모습을 이렇게 모방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서울 역사는 옮겨가게 되면서 구역사, 서울 역사가 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전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한국철도의 바로 중심을 이루었던 공간이 바로 이 서울역이 되는데, 이 서울 역사 앞에 오늘 앞에 현재 문화역 서울 284가라고 전시장으로 바뀌어진 구역사 앞쪽에 바로 이곳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으니 바로 이것이 서울역 앞에 노인단 단원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자, 퇴계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이러한 동상이 세워지게 된 것은 1919년 9월 2일 오후 5시에 바로 이 서울역에서 결국 눈에 익은 한 얼굴이 나타나자 여기에 힘껏 폭탄을 던졌었던, 그러나 결국 표적을 맞히지는 못했었던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65세 백발노인 강우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독립지사 중에서도 이렇게 나이 드신 백발노인이 여기에 이러한 거사를 벌이게 되었으니 바로 그러한 거사일이 오기까지 그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것이죠. 젊은 시절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큰 재산을 모았었던 강우규 선생은 을사한 닉약 체결 후에 이동희 선생을 만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함경도 일대에서 교육사업을 통해서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을 섰지만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게 되자 만주로 이동해서 광동학교를 세우면서 이런 독립의지를 이어나가게 되었고요. 1919년 3.1운동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광동학교 학생들과 독립선포식을 거행을 하고 만세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여겼던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서 대한국민 노인 동맹단을 조성을 하고 청년 독립투사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3.1운동의 열기가 점차 사그러들기 시작하자 일제는 문화통치로 식민정책을 바꾸게 되었고, 한반도를 영원히 식민지로 삼으려는 이 계략임을
파악한 강우유 선생은 직접 조선 총독을 처단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총독들은 모두 이 군 출신들이었는데 바로 이 3대와 5대 총독을 역임한 사람이 바로 이 사이토 마코토가 되겠고요. 바로 이 사이토 마코토는 두 차례 이 조선 총독이 되면서 겉으로는 문화 정치를 표방했지만 안으로는 민족 분열책을 시행했었던 대표적인 조선 총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조선 총독을 그날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당시 LA타임즈에 실렸던 강우 의사의 폭탄 투거의 사파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고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날까지 그의 기계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는 죽는다고 조금도 어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강익의 이사의 결국 이런 굳은 의지는 결국 실현되지 못한 채 1920년 처형이 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집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일제 검사의 감상이 어떠냐는 질문에 단두대 위에 서니 봄바람이 감도는구나. 몸은 있어도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시를 읊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었던 65세의 나이에도 그의 독립에 대한 의지, 나라에 대한 국의 의지를 전체 사그러뜨리지 않은 가운데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우리의 애국지사들의 이러한 국운동 사상 가장 눈에 띄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의 이런 거사의 현장, 그 자리에 그의 동상이 새겨져 그의 순국의 직전에 남긴 유시를 함께 그의 와루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강우규 의사의 의거를 이 서울역 앞에서 우리는 늘 확인하면서 이를 계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역 앞에 동상으로 오늘날까지 독립지사의 하나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강우규 의사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